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개편하려다 정부와 여론의 된소리를 맞고 물러섰죠.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변경에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걸었는데요. 민간 기업의 결정에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산업의 또 하나의 쟁점이죠. 안전운임제 개편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엄영소 제2차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엄영소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며칠 지났습니다만 지금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 안전운임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직접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나온 뉴스 하나 좀 먼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나이승 코레일 사장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해임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가결을 했는데 왜 나이승 사장 해임 건의를 요청하셨나요? 예, 작년에 우리 철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열차 탈선 사고가 3건이 났고요. 그중에 고속철도 탈선 사고가 2건이 났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사망 사고가 4건이 났습니다. 이게 고속열차 탈선 사고의 경우에는 2004년서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총 3건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나이승 사장 때 2건이 나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고요. 또 11월 달에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영등포역에서 있었는데요. 그것도 고속열차하고 일반 열차를 공용하는 구간에서 나서 그때 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사망 사고도 다른 그 기관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4건이 나고 또 저기 사장이 입건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책임을 물어서 이번에 공은위에 해임 건의 의견으로 올리게 됐고 오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이제 의결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바로 해임이 되나요? 어떤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이제 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국토부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제 제청을 하게 됩니다. 제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결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논란했던 마일리지 제도 개편 대한항공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오다가 발표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께서 상당히 강하게 좀 질책을 하시면서 대한항공이 접었잖아요.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꾼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겁니까? 잘 아시지만 이제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 국적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려워서 이 정부에서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이제 국민과 고객의 그 권리 회복 관점에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마일리지를 실제 이용하기가 어렵다, 좌석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이 3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마일리지 서비스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불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스스로 고객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고려해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전달했다고 봅니다. 뭐 보너스 좌석을 좀 더 늘렸으면은 좀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제도 개선 자체가 이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건가요?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이게 국민들이 선호하는 게 장거리를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이코노미를 뭐 비즈니스를 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헤아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대한항공도 이 마일리지들을 개편하면서 국제 항공사들과 보조를 맞춘 거다. 예. 다른 국제 항공사 스카이팀 뭐 멤버들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토부에서 그렇게 아주 질책을 받을 만큼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처음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라마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국적 항공사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해주고 계시고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아까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이런 재정 지원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마일리지라는 게 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뭐 이런 것까지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니냐 정부가 요즘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장관님 보십니까?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들에게 불만 사항들 이제 사실 마일리지는 스스로 항공사가 고객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항을 국민들의 불만 사항을 저희가 전달한 거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대한항공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떤 개안이 나올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서 이제 우리 국적사가 곧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뭐 서비스도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특히 화물 분야에서는 이 독점의 폐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세요? 잘 아시지만 이제 아시아나가 과다한 부채로 이제 독자 생존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이제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현재 이는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결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14개 국가 중에 10개 국가,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호주 등의 10개 국가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4개 국가에 이제 엄격한 심사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EU, 영국, 일본 아직도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정부도 이제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 국가의 항공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기업 결합이 만약에 된다, 모든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는다면 저희가 추정컨대 200여 개 노선 중에 33개 노선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3개요? 네, 그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소비자 불편이 또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항공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운임을 종전대로 유지해라. 운임을 종전대로 유지해라. 그다음에 공급자 석수, 서비스 질도 종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해 나갈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공정위하고 저희가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쟁 제한 노선에 대해서는 LCC를 이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LCC사의 슬롯이라든지 운수권을 주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경쟁이 촉진되고 항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경쟁 촉진이 요즘 우리 윤석열 정부 좀 화두이긴 합니다. 통신, 금융도 그런데 여튼 화물 여객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화물 분야를 좀 걱정하는 소리를 좀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을 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제 여객 분야고요. 화물 분야는 국가 간의 경쟁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 화물 분야도 저희가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인데 여객 분야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바로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파장을 몰고 온 안전운임제. 이게 지금 표준운임제로 바꾸겠다 정부가. 또 지입제를 퇴출시키겠다. 이런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표준운임제로 만약에 바뀌면 표준운임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표준운임제. 이게 이제 조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지만 작년에 화물연대가 2번의 그 집단운송 거부를 하면서 국가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근저에는 안전운임제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더 확대하고 하자는 거고, 뭐 연구하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는 화물 운임은 다 자율 운임 형태로 그러니까 기업 간의 계약 형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 안전운임제라 해서 화주가 있고 운수가 있고 차주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다 이제 얼마를 줘라 이렇게 정하고요. 그걸 주지 않을 때 처벌하는 이런 제도를 뒀습니다. 이게 특히 화주를 처벌하는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하고 규제 처벌 중심으로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간에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안전운임제는 이제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측면으로 도입됐는데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품목의 경우에는 2년간 시행해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40% 증가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이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더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전운임제를 이제 표준운임제로 바꾸게 되고요. 이거는 좀 시장 경제 원리를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화주하고 운수사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거 기업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만 처벌을 하지는 않고 화주 처벌은 지금에서 없어지고 없애는 다만 거고. 운수사하고 차주의 관계에서는 차주에 대해서 차주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하는 이런 제도로 앞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제 안전운임제나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 차량은 한 28,000대에 불과합니다. 근데 나머지 차량들은 이제 그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좀 그 변동성이 운임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계약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 운임 유가 연동 표준 계약서를 보급해서 유가가 많이 변동되더라도 운임이 좀 이렇게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차주를 좀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주 보호에 조금 중점을 두는 거고요. 이 이 화물차 지입제 굉장히 오래된 관행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없앤다는 것은 뭐 차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건가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입제를 없앤다. 이 지입제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입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용 화물차를 운송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수급이라 그래서 수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용 화물차를 갖고 있는 운송사가 있고요. 화물차주가 이제 화물차를 운송을 하려면 자기가 차를 1억 원 내지 3억 원을 주고 사서 이 번호판을 갖고 있는 운송사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입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송사가 제대로 이제 그 화물을 차주한테 준다든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실제에서는 운송사가 화물 차주한테 화물을 주지 않고 그냥 뭐 번호판을 달 때 차량을 번호판 달 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요구한다든지 또 차량을 바꿀 때 또 도장값을 받는다든지 또 매달 지입료라고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물 차주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돈을 주고 샀는데 자기 이름으로 차량이 등록되는 게 아니고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되다 보니까 차량의 소유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제대로 운송하는 운송사나 차주는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주의 경우에는 자기가 차를 사들고 들어갈 때는 차주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차주 이름으로 번호판 등록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제 보호받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그 운송사가 화물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소속된 차주는 개인 운송 사업 허가를 줘서 이 사람들 또 보호를 해주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운송사가 부당하게 그 번호판을 달 때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도장값을 받는다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엄격하게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입제에 대해서는 그 화물연대도 20년 전서부터 지입제 폐지, 철폐를 요구해 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 때문에 못했는데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개선해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 다 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고쳐야 되는데 야당은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긍정됩니까? 반대합니까? 야당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있습니까? 이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중국발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자들 코로나 완화가 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근데 항공편은 안 늘었잖아요. 언제 얼마나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신가요? 지금 항공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10% 이하로 국제 편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작년 5월에 이제 국제선을 정상화하면서 한 6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국만 이제 코로나 규제를 강력하게 이제 적용하면서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국제선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말 기준 한 80회 정도가 이제 운항이 될 거고요. 3월 초 되면 한 100회까지 하는데 이게 2019년 기준으로 하면 1,300회가 운항이 됐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이제 중국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에 따라서 증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기업 수요가 많은 데나 그다음에 동북 삼성, 우리 재동포가 많이 왕래하시는 이런 지역 중심으로 이제 운항편을 늘리고요. 앞으로 양국 국민들의 그 관광 수요라든지 중국 공항의 이제 준비 사항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운항편을 늘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이 수도권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데 GTX 사업 많은 관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 국토교통부가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는 GTX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수도권이 광역화되면서 많은 이제 수도권 주민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을 3-4시간을 이제 길에서 소비하신다든지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GTX를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이게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전심 전력을 다해서 조속히 개통은 개통대로 하고 또 착공은 착공대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GTX-A가 제일 빨리 가고 있는데 이게 파주에서 동탄 서울역을 거쳐서 수서 동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내년 초에 동탄에서 수서까지 개통을 하고요. 내년 초요. 그다음에 이제 파주에서 서울역을 내년 하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간도 이제 25년 하반기에 우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GTX-C는 동두천에서 삼성역을 거쳐서 수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덕원을 거쳐서 이제 수원까지 가게 되는데 요거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한 5개년간 목표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GTX-B의 경우에는 요거는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마석까지 가게 됩니다. 이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6년 목표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DEF라고 기존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신규 노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까지 이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만들어서 이제 마련해서 저희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계획대로 좀 제대로 GTX가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2차관 엄영소 차관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차관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